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쓰일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NFT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FT가 무엇으로 구성될지, 경매에서 판매되는지 등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전담기구를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자산 거래법 제정안이 새로 발의됩니다. 지난해까지 국회에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이 1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증권거래법처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체에 대한 규정과 관리 또 발전 방안을 미흡해서 이 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법안 조항에는 NFT가 포함됐습니다. 싸이월드Z가 싸이월드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보안 등 서비스 스펙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싸이월드의 3차원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이용 화면도 맛보기로 공개됐는데요. 싸이월드Z는 새로운 싸이월드의 보안과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네트워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복합 연동망을 사용해 처리 속도를 높였는데요. 특히 SNS와 이 메타버스를 오가는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싸이월드 미니룸에서 이 메타버스 싸이월드로 이어지는 2040의 메타버스에 P2E 그리고 NFT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수요와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의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긴 했지만 이 비트코인의 급등세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오히려 이 해당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란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작용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은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제외된 이후에 루블화가 30% 가까이 폭락하자 루블화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인들이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16% 이상 급등한 바 있습니다. 스위스 남부 소도시인 루가노가 이 비트코인과 테더를 사실상 법정화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테더와 제휴를 맺고 각종 공공 및 민간 지불 수단으로 채택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 시내 200곳 이상에서 기업과 상점에 비트코인과 테더를 통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세금, 또 공공 서비스 이용료, 학교 수업료 등을 법정화폐인 스위스 프랑과 함께 이 비트코인과 테더를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번 테더와의 협약을 통해서 유럽의 블록체인 허브가 되겠다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 러시아 등을 암호화폐 악용 국가로 지목하면서 미 정부의 아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암호화폐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또한 이들은 북한이 4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식 웨브사이트를 통해서 당국 내 암호화폐 규제 시행 이후에 현황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강조한 사항으로는 중국의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 점유율이 90% 이상에서 10%로 감소했다는 내용인데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중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국은 당국 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등의 통제가 디지털 화폐를 둘러싼 과대 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 당국의 규제는 한동안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다양한 리서치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시옷, 히읗, 기역인데요. 요즘 경제시장에서 기존 선진국보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죠. 바로 신흥국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PAC와 LATAM 신흥국 투자자들이 선진국 투자자들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톨루나가 지난 2월 17개국 9,0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서치에서 신흥국 소재 응답자의 32%가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한다고 답한 바에 비해서 선진국에서는 14%만이 암호화폐 시장을 신뢰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암호화폐 투자가 위험하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신흥국은 25%에 불과한 반면 선진국은 42%가 투자 위험을 우려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투자자들의 무려 75%가 암호화폐 투자 확대를 희망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초성도 확인해 볼까요? 기역, 지읒, 지읒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긍정적 전망입니다. JP모건은 러시아 르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러시아 시민들이 재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또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총 점유율은 10%까지 상승했다며 일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고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상승세로 견인될 수 있다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초성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시옷입니다. 미국에서는 누가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살까요? IC산하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인 벡트가 서베이를 진행한 결과 남성이 여성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암호화폐를 처음 구매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40%인 반면 남성은 30%로 집계됐는데요. 암호화폐를 구매한 여성 중에 82%는 앞으로 지속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은 향후 6개월 내 추매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별로는 남녀 응답자 모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선호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초성 뉴스 이은주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주말 사이의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다가올 한 주 동안의 전망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데이 플러스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